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버트러스트에서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박계호 이사님을 모시고요.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호 이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계호입니다. 네, 그동안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이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사를 해서요. 네. 어제서야 인터넷이 됐는데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동안 박계호 이사님 또 융자 회사 운영을 하셨고 법률 회사에서도 수년간 사무장으로 일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법률회사의 사무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네. 예, 그때도 물론 이제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크레딧 카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사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든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과거에 융자 회사를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한 7, 8년간 법률 회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1000분 이상의 그 경제적 문제를 상담했었는데요. 네. 그 최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크레딧 카드 빚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상담한 결과를 한번 나눠보면 크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계시는 분들, 네. 또 그냥 방치해 두시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네. 또 좀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싼 이자로 빚을 얻어서 갚으시는 분들, 또 마지막으로 한 뎁셀러먼트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저 유형에 속하는구나 하는 걸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유형별로 이 파이낸셜 컨설턴트로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미니멈 페이먼을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카드빚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몇 년씩 내시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네.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 원금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빚을 갚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빚을 갚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것이 매달 그 이자에다가 네. 원금의 1% 정도만 더해져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레딧 카드 빚이 3만 불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자율이 20%라고 가정하면 네. 한 달에 3만 불 곱하기 0.2에서 6천 불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이자만 500불이 나오고요. 아, 네. 여기에 원금의 1% 3만 불에 0.01 하면 300불이 되는데요. 네네. 이걸 더하게 되면 한 800불이 됩니다. 3만 불에 대한 한 달에 미니멈 미니멈 페이먼트가 페이먼트가 지금 800불이라는 거죠. 예, 이자 500불에 네. 원금 1%인 300불.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원금의 1%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3만 불이 2만 9,700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갚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길게는 한 3, 40년 동안 미니멈 페이먼트를 내야 원금이 다 갚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군요. 네, 매달 복리 이자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페이먼트를 만약에 내지 않을 경우에 네. 이 연체가 되면서 이자율 올라가고 크레딧 나빠지고
크레딧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또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빚은 전혀 갚지를 못하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카드빚 정산서를 보시게 되면 네. 미니멈 페이먼트 금액이 볼드체로 두껍게 강조되어 있죠. 네네. 예, 꼭 그래서 그만큼만 내면 되는 것 같이 맞습니다. 써 있어요. 이게 현혹되기 쉬운데 네.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금액만 무심코 내면서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체가 되면요, 이자율이 30% 이상 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체 기록도 올라가서 크레딧 점수도 더 떨어지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네.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네. 한 미니멈 페이먼트만 계속 내는 것이에요. 아,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받아 주기만 해도 이 3만 불은 네. 안 없어지고 계속 3, 40년 돈을 맞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더군다나 이제 한 번이라도 늦게 되면 이자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그 몇십 년을 받아 챙길 수가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는 것을 제일 원하는 거고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이 이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몇 년을 더 내야 된다는 내용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네. 그 소비자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2009년도부터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미니멈 페이먼트보다 더 많이 내셔야지만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절대로 그 미니멈 네. 페이먼트만 내셨다가는 네. 3, 40년씩 내시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반드시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내셔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분들이 크레딧 카드에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 네. 크레딧 점수는 연체가 안 되니까 크레딧 점수는 떨어지지 않고 융자할 때 똑같이 괜찮은 줄 괜찮은 줄만 알고 아시거든요. 계시는데요. 아닌가요? 예, 사실은 주택 융자만 해도 네. 작년부터는 똑같은 크레딧 점수 하더라도 네. 리볼빙 하는, 그러니까 밸런스를 남겨놓고 일부분만 갚아서 쓰시는 분들하고 네. 그레이스 피리어드 동안 다 갚고 다시 쓰시는 분들하고는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가이드라인이.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지 말고 더 많이 내셔야 되고, 네. 또 여유가 되시면은 뭐 조금 반드시 네. 다 갚고 다 갚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게 네.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만일 이 미니멈 페이먼트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미니멈 페이먼트도 내기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포자기하게 네. 돼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그 뎁 컬렉터라고 하죠. 네네. 추심원들이 네. 뭐 빗발치듯이 전화가 많이 다양한 오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죠. 네, 여러 가지 예, 예. 번호로요. 네네. 예, 그리고 또 그 노트가 네네. 노트가 뎁바이어 회사한테 넘어가서 아.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요, 한 분이 이 카드빚 독촉 전화가 그냥 밤늦게 집으로 오기도 하고 직장 번호로도 오기로 하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족 중에 그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이 전화가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 FDCPA라는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라는 그 불공정 추심 방지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바로 이러한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한밤에 늦게 전화한다든지 네네. 직장으로 전화한다든지 네. 본인이 아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는 행위 등은 다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일 이런 전화들이 올 경우에는 네. 피하지 말고 전화를 받아서 네. 녹음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더군다나 요즘은 모빌폰, 핸드폰을 쓰시기 때문에 예. 그 앱을 깔아서 녹음하시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그 채무사들의 그 추심 행위는 네. 형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또 이제 반면에 손님께서도 그 전화를 받고 네.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이사 갔어요. 죽었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네. 손님 역시 우리도 법의 저촉을 법에 받게 되는 저촉된다.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진 것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네. 전화 받으시고 네. 이제 상황 설명하시고 네. 전화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심하시기를 원한다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불법 추심 방지법, 불공정 추심 방지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네. 좀 놓입니다, 사실은. 네. 네. 아, 이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사실 청취자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요. 크레딧 리포트에 차지 오프가 됐고 전화도 오진 않는다. 좋아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빚을 안 갚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오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차지 오프가 뭔가요? 차지오프라는 것이 뭐 사전을 찾아보면 그야말로 이제 빚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데포기니스트는 빚을 없애준 것이 아니고요. 네. 차지오프라는 거는 그 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네. 이제 추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채권을 이제 불량 채권 벤노트를 네. 싼 가격에 그 뎨바이어 회사한테 팔아 넘기고 그거를 로스로 처리를 하게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은 싼 가격에 그 벤노트를 팔아 넘겨서 차지 오프를 시키지만 네. 뎨바이어들은 그 노트를 싸게 사서 네.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추심에 관한 그 전화나 편지를 받게 되시게 될 거예요. 네. 예. 방금 전 지금 크레딧 카드 은행이 어카운트를 컬렉션 회사에 싼 가격에 팔아 넘긴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한테 영향이 있나요? 그 팔아 넘길 때 어느 정도의 뭐 퍼센티지 뭐 이자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 빚진 금액 그대로 남아 있지만 네네. 이제 뎨바이어들이 싼 가격에 이제 사서 네네. 추심을 해서 거기서 프로핏을 남기게 되는데요. 네. 원래 오리지널 랜더들은 뭐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때문에 네. 싼 가격에 팔아서 네. 손실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싸게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싼 가격에 산 이 뎨바이어 회사와 우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딜을 해서 카드 빚을 갚아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제 보통 뎨바이어들이 그 빚을 살 때는 네네. 보통 한 3% 이하에서 거래가 돼요. 예를 네. 들어서 한 3만 불 정도면 900불 이하, 한 300불에서 한 900불 사이에 네. 뎨바이어들이 그 불량 채권을 사서 네. 이제 추심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에 산다는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사는 엄청 거죠. 싸게 사네요. 예, 그래서 그걸 벌크로 사요.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뭐 100개, 1000개씩 네. 이렇게 사서 네. 이제 변호사를 또 두고 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보통 우리가 뎁셀먼트하는 회사들이 그 어떤 영업 비밀이라고 할 네, 수 있는데 네. 보통 처음부터 저희가 협상을 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뎨바이한테 넘어가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싼 가격에 산 줄을 저희가 어림잡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훨씬 더 쉽게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조금 영업 비밀 같은 걸 좀 알아낸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듭니다. 네. 네, 이 시점에서 제가 살짝 혼동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뎨바이어 회사라는 게 지금 컬렉션 회사와 같은 건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 콜렉션 에이전시라고 하는 회사들은요. 네.
대바이오 회사는 좀 다른데요. 그냥 추심만 대행하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채권 수령을 대행업을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죠. 네. 하지만 또 간혹 그런 그 콜렉션 에이전트 회사 중에는 이러한 그 악성 채권 밴노트를 벌크로 사서 대바이어처럼 그 소유권을 가지고 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대바이오 회사들은 보통 변호사들 로펌처럼 만들어서 변호사들끼리 프라이빗으로 이제 뎁 컬렉션 로펌처럼 네네. 불량 채권들을 아주 다량으로 아주 싸게 사서 네. 채권 추심과 변제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하나는 대행업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직접 소유권을 갖고 직접 본인들이 채권 추심과 변제를 하게 되는 게 조금 틀립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저희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당한 경험들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지는 않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두려워요. 예. 네. 근데 그 금융 사기처럼 네. 스캐머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그 금융 사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네. 감옥에 갈 일이 없으시고요. 아, 네. 카드 빚은 그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네.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갈 일은 없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진 않고요. 너무 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크레딧 카드 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크레딧 회사가 직접 네. 채무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네. 대바이오 회사가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군데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 법원에서 어떤 편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네네. 이제 응소, 네. 컴플레인트를 하게 되면 소장을 이제 그 상대편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서먼이라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에 명령서가 출두하라. 예, 네. 그런 것이 오게 되는데 네. 보통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어피런스 앤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응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뭐 카드빚이기 때문에 재판에 네.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디폴트 저지먼트라고 해서 골석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네. 예, 그래도 이제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임금차, 웨이지 가니시먼트라든지 네. 은행 계좌 동결, 네. 린 등이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벌써 시간 관계상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또 빚을 얻어서 갚는 경우 네. 이 뭐 개인적으로 사채 빚을 얻어서 쓰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네, 또 뎁세를먼트를 해서 갚는 경우에 대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수업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박기호 네. 의사님 따로 강의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에부터 제가 융자회사 했던 경험도 있었고, 네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도 에메랄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주정부 주택 융자 면허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주택 경기가 조금 활성화돼서 네. 주택 융자 론 오피스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한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계호 파이낸셜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847-680-1234나 에버트러스트 847-621-216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였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와 함께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들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계호 파이낸셜 컨설턴트 847-680-1234나 에버트러스트 847-621-2166으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과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에서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K라디오 1330에서 재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K라디오가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이번 주 27일과 28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오픈하우스를 진행합니다. 1301 사우스 울프로드 스윗 넘버 303 프로스펙트 하이츠입니다. K라디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K라디오에 힘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